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열기입니다. 5년 전에 제가 예언했던 것들이 이제야 타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문재인을 호출할 시간이 다가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문재인 정부가 미 대선에 개입했던 그 의혹, 5년 전부터 제가 줄기차게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문재인을 호출 타임이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밝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트럼프가 문재인을 심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국 제가 5년 전에 예측해뒀던 것입니다. 미 부정선거에 문재인 정부가 개입했다는 그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제가 부정선거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밝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트럼프가 미 대선에 2020년도입니다. 미 대선에 문재인이가 개입했다는 그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트럼프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외세 개입인 것이고 침입이죠. 결국 미국 정부 대선에 문재인 정부가 개입했다면 그것은 문재인은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이제 밝힐 시간이 다가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설을 전후로 해서 문재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정선거 의혹,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명분으로 내걸 수는 있습니다만은 계엄령을 일으킨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무성과 정진석의 정치 공작에 의해서 계엄령을 일으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는 계엄령을 일으킨 명분과 목적을 분명히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정당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뒤에서 철저하게 컴퓨터처럼 조정하고 있는 것이 저는 한동훈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예측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계엄령을 일으켰다. 이것은 목적이 되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어차피 이것은 트럼프가 밝힐 거니까 이것이 명분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정당화가 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계엄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 부정선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착각을 하는 것이 부정선거가 정말 진실이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선거는 그냥 부정선거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받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일으킬 때 합법적, 적법성만 따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이 기각이 되려면은 계엄령을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계엄령을 발동했다. 이것이 이제 증명되어야만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부정선거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부정선거는 그냥 일부분 명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무정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29번에 걸쳐서 탄핵을 일으켰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정부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계엄령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목적으로 내걸어야 됩니다. 계엄령이 목적이 이것이 되어야지 계엄령이 목적이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령을 일으켰다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계엄령을 일으켰다. 이것은 완전히 패착인 것입니다. 그것은 김무성과 박지원의 전략이고 이재명의 전략입니다. 그런 전략에 따라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의 명분은 될 수 있으나 부정선거를 자꾸 내세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미국 트럼프가 문재인을 심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계속 되풀이 앵무새처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4년 전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미국 대선에 이번 대선이 아닙니다. 지지난 대선 때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그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2020년도 지지난 대선 때입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미 대선에 개입해서 4년 동안 뒤로 물러서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번에 돌아와서 무조건 2020년도에 부정선거 의혹을 반드시 밝힐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미국 트럼프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제가 그렇게 예측을 해둔 것입니다.
결국 자, 보세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부정선거를 꺼낸다고 해서 지금 탄핵 심판을 멈추고 부정선거 조사할 수 있습니까? 조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그거는 하나의 명분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목적을 그거로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탄핵 심판과 부정선거 의혹과는 이건 별개로 가는 것이고 부정선거 의혹은 미국 트럼프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계속 올려드렸고 4년 전, 5년 전부터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2020년도 미 대선 때 미 폭로 전문업체가 폭로를 한 것입니다. 그때 저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합니다만은 대한항공의 삼성 전용기입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문재인 정부가 미 대선에 투표용지를 실어 날랐다. 이런 것이 그 당시 폭로 전문 매체가 폭로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4년이 지나고 나면은 심판을 받겠구나. 제가 그렇게 예측을 했던 것이고요. 미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주가 펜실베니아 주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대한항공 전용기가 투표 용지를 싣고 펜실베니아주 한 공항에 도착했다는 것을 폭로 전문 매체가 폭로했다고 그 당시 제 기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파이낸셜 뉴스인가 어디에서 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그동안에 계속 예언을 해왔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밝히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가 무조건 돌아올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대한민국에서 트럼프가 돌아온다고 제가 압승한다고 얘기한 것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저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 그렇게 돌아오면은 트럼프는 4년 전의 거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미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내정 간섭인 것이고요. 결국 외세 침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트럼프로 봐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 정부를 공격한 것이나 다름없죠. 결국 트럼프로 봐서는 문재인이가 적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문재인이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잠시 한번 볼까요?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만간 이번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그 당시 트럼프가 재임 기간 중인데 그때의 선거 부정에 대해서 조만간 미국에서도 미국 스스로의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대통령이라고 해서 독립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관리기구에 대해서 차기영 변호사가 통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2020년도에 선거 부정에 대한 것을 곧 밝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결국 미국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 부정선거가 목적이 아니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 거다 드렸습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내가 계엄령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냥 팩트 차원에서 그 한문 확인하라 그랬다. 이것으로 지나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일으킨 목적은 이재명이가 29번에 걸쳐서 탄핵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를 일을 하지 못하도록 무정부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했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점점 집어넣고 있는 것이고요. 그건 하나의 명분일 뿐입니다. 어차피 밝혀질 거니까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좋잖아요. 어차피 미국이 트럼프가 나서서 밝혀질 거니까 그건 하나의 명분일 뿐이고 그리고 언론에 흘러나온 것을 보면 뭐 스카이델린가 어디에서 뭐 중국인 99명을 체포했다. 그거 사실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저는 그거 믿지 않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는 이자들이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전 거짓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도 지금 자기가 심판받는 거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트럼프가 곧 문재인을 호출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이것을 뒤집어 씌워야 되잖아요. 문재인으로 봐서는. 자,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했다. 이것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는 어때요? 중국인한테 다 뒤집어 씌워야죠. 난 그런 적 없어. 이거 다 중국 짓이야. 이렇게 뒤집어 씌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하나의 정치 공작 측면에서 저들이 거짓을 꾸며냈던 거 아니면 진실이라도 문재인이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에게 떠넘겼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하나의 정치 공작 차원에서 언론에 흘린 것이죠. 문재인이가 왜 이것을 언론에 흘렀느냐? 이거 다 문재인이가 일부러 흘린 거거든요. 왜 흘렀느냐? 저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2020년도에 문재인이가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그 의혹, 그것을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문재인을 호출하는 카운트다운이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려면은 우리 국민들을 또 속이려면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이가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인이 했다 이렇게 떠넘겨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중국인이 한 거야. 그리고 미국 부정선거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중국인이 한 거야. 이렇게 떠넘겨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거짓일 수도 있는데 진실이라면은 문재인이가 자기 한 것이 아니라 중국 애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떠넘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정치 공작을 했다고 좀 보는 것이지 미국 트럼프가 바보입니까? 이런 쇼에 넘어가게? 결국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 설 전후로 해서 문재인은 심판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거 5년 전에 제가 예측한 거예요. 어제 오늘 제가 예측한 게 아닙니다. 우리 정치 읽기 예측은 하늘의 섭리를 읽어드리는 것이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모든 우파 유튜버들 중에서 저밖에 예언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예언이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만 예측하는 것이고 저만 트럼프가 압승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저만 지금 어떻습니까? 우파 유튜버들 모두 김무성 배신 세력들을 지원하는데 저만 유독 그냥 김무성 배신 세력들 하나하나 다 지금 가면을 벗기고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이, 정강훈이, 홍준표, 김기현, 나경원 이 배신 세력들 그리고 정진석, 그야말로 우리 우파 국민들이 우미하게 우파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모두 지금 김무성 졸들 아닙니까? 이것만 저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섭리를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늘이 택한 사람은 트럼프,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트럼프는 하늘의 집행자가 되어서 지금 전 세계를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트럼프가 한동훈을 통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내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한동훈이는 곧 등판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니까 이 하늘의 수를 읽어드리니까 도저히 제 말을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정치 읽기는 4차원적, 5차원적 정치를 읽어드리는데 우리 국민들은 1차원적만 보는 것입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그 뉴스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3차원 정치를 하는 김무성과 박지원 이 배신 세력들은 우리 국민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황교안이 배신자라고 하니까 수천 명 빠져나갔고 홍준표 배신자라고 하니까 수천 명 빠져나갔고 정광훈이 배신자라고 하니까 수천 명 빠져나가고 저는 계속 구독자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진석이 배신자라고 하니까 또 빠져나가고 그리고 한동훈이를 배신자라고 아니라고 하니까 또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그래도 우리 정치 읽기를 지금 지켜주고 5차원적 정치를 이해하시는 분이 그래도 11만이 넘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믿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조금 있으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고 대한민국은 곡소리 납니다. 조금 있으면은.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은 양날의 칼입니다. 자, 결국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진석과 김무성이가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계속 주입시켜서 결국은 계엄령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까지 가게 했습니다. 이거는 양날의 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들은 항상 부정선거를 덮을 때 오히려 부정선거를 이슈화시켜서 그것을 덮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황교안이가 부정선거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지난 총선 때였습니까? 자, 황교안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결국 김무성 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황교안이는 영원히 김무성 졸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추측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건 계속 제가 제 추측이라고 말씀드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황교안한테 김무성이가 너 부정선거 들고 나와 했습니다.
자, 그래서 황교안이가 부정선거를 들고 나와서 부정선거를 이슈로 삼아서 지지난 총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황교안이가 부정선거를 들고 나와서 많은 증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선거 재판을 했죠.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관이 누굽니까?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절 노태악입니다. 자, 결국 노태악이는 대법관이죠.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황교안이가 여러 가지를 증거를 잡아서 재판을 했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이니까 자기가 자기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아무리 확실한 것을 갖다 놔도 자기가 자기 재판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에서 그것이 밝혀지겠습니까? 결국은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재판을 받아놨습니다. 결국은 부정선거를 그렇게 덮는 거예요. 자, 지지난 대선 때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김무성이가 야, 부정선거 들킬 수 있으니까 미리 재판을 받아놓으면은 그것이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무성이가 황교안한테 야, 너 부정선거 들고 나 해서 열심히 또 명분도 있죠. 황교안이는 또 그래, 내가 부정선거 들고 나오면 우파 국민들이 날 지지할 거야. 그래서 부정선거 열심히 들고 나와서 증거를 다 찾아가지고 재판을 했네. 재판관이 누구예요? 아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이에요. 겸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자기가 자기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 무죄죠, 무죄 판결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곧 무죄 판결 나자마자 누가 가장 먼저 이준석이가 나와서 그거 봐라, 부정선거 없었다 그랬잖아. 다들 부정선거, 이 배신자 세력들, 홍준표니 뭐니 다 부정선거 없었다고 극우들이 그거 선동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 없었다는 판결을 받아놓으니까 이게 면죄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당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했더라도 그걸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면죄부를 받은 것이죠. 또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이번엔 또 부정선거를 어떻게 이용했나요? 자, 부정선거를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가는 도구로 써먹었죠. 계속 바깥에서 김무성 졸개, 뭐 공병호라든지 이 전부 김무성 졸개들이 부정선거를 2년 동안 떠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도구로 써먹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정선거 계속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고성국이 걸 봤던 공병호 걸 봤던 누구 계속 그것만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부정선거 확신이 있어 해서 또 그 당시에는 미국도 바이든 정부니까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런 걸 흘렸겠죠. 왜냐하면은 바이든 정부가 끝나기 전에, 노태악이 임기 끝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계속 정진석이가 그런 정치 공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계엄령을 일으키게 하고 탄핵을 몰고 가는 데까지 이 부정선거를 이용했던 겁니다. 결국 이들의 또 그 다음 목표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부정선거로 다 덮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은 트럼프가 당선될 줄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저만 계속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바이든이 됐어야 되는데 바이든은 민주당하고 같은 세력들이잖아요. 트럼프가 돼버렸네. 그때부터는 이제 얘네들이 빨리 급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계엄령을 빨리 일으키게, 왜? 바이든 정부가 끝나기 전에, 그리고 노태악이가 끝나기 전에 빨리 부정선거를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내각제 개헌을 하고자 김무성과 박지원이 그렇게 짰던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가 떡 돌아오고 나니까 지금 모든 것이 다 뒤틀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수갑을 채우고 제수복을 입혀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선동이 되는데 그걸 지금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트럼프가 돌아왔고 뒤에서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야 맑은 정신, 정진석한테 벗어났으니까 맑은 정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계엄령은 일으킨 것이고 이제 계엄령을 정당화시키고 계엄령을 정당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무성과 박지원, 정진석 이 세력들은 계엄령을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일단 1차적으로 넘어갔으나 이제 어차피 일어난 것이고, 그러면은 한동훈이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는 이 계엄령을 정당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쏘가서 일어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계엄령을 정당화를 지금부터 시켜나가야 돼요. 지금 정당화를 시켜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당화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안 됐습니다. 제소복도 안 입었습니다. 수갑도 안 찼습니다. 그러면 선동이 안 되는 거야. 얘네들이 그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의 명분으로 어때요? 이 부정선거를 내세우는 겁니다. 왜? 어차피 부정선거는 밝혀질 거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내란죄에는 정진석이 반드시 걸리들고요. 그 뒤 이렇게 하면은 김무성이 걸리들고요. 이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이번에는 내란죄로 걸려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정치 공작을 했다. 이것은 내란죄죠. 그야말로 내란죄를 누가 들어가는지 두고 보자고요. 결국 트럼프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는 것이고요. 문재인이가 자기 살겠다고 지금 자기 잘못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국인들이 그랬어라고 자기 살겠다고 지금 중국인 99명을 체포하고 이게 다 언론에 흘렸다고요. 그건 이건 이야기할 때부터 저거 언론에 흘렸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모든 것은 예측이고 추측입니다. 왜?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자, 모든 것은 예측이고 추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저는 문재인이가 자기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이 모든 것을 했다. 이렇게 떠넘기는데 트럼프가 바보가 아닙니다. 트럼프는 하늘의 지평자입니다. 트럼프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요. 이제 트럼프가 문재인을 호출할 시간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한 번 더 틀어드릴까요?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팩트 차원에서 점을 얘기했다. 그것은 명분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그 당시 트럼프가 재임 기간 중인데 그때의 선거 부정에 대해서 조만간 미국에서도 미국 스스로의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